또 수업을 반겨주셔서. 자, 개념은 중복 조합과 중복 순열은 결론은 배열의 상태의 차이점이지 내용은 똑같겠죠. 어차피 중복 순열할 때 배웠던 거에서 순열과 조합은 그러니까 일렬로 배열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서 없다는 뜻이고 직책 구분이 안 된다는 뜻이고 나머지는 중복 순열과 똑같습니다.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택하기만 해요. 근데 중복 순열은 뽑은 다음에 다시 그 r개를 일렬로 배열한다의 개념이었는데 얘는 그냥 뽑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복 조합이라 하고 기호로는 다음과 같이 쓴다. h를 쓰는 이유는 밑에 있죠. h라고 크게 쓰고 앞에는 서로 다른 n개 전체 대상, 뒤에 있는 r은 선택하는 개수를 이제 배열하게 되고 계산법은 이렇다인데 이 계산법은 오늘은 좀 시간상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사실은 칸막이로 설명해서 해야 되는데 그건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일단 당장은 계산 위주로 중복 순열인 거 일단 중복 조합인 걸 확인하면 앞에 갈 것과 뒤에 갈 것 구분을 잘해야 된다고 했죠. 이 앞에 갈 거는 보통은 주로 중복이 되는 것. 근데 이걸로 해석이 좀 헷갈리면 그때는 고정된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복이 되는 것 혹은 고정되는 것. 그 나머지 R은 중복되지 않는 것, 그 움직이는 것 이런 느낌으로 반대 개념을 보면 생각하면 되니까.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앞쪽 H 중복 조합 쓸 때 쓰는 기호는 H예요. 앞쪽 H 뒤 이렇게 나와 있으면 계산법은 앞과 뒤의 수를 더한 다음에 1을 빼주고 이거를 조합으로 바꿔서 뒤에 거 이런 느낌이에요. 예를 들면 4H3 4 더하기 3에서 1 빼주고 C로 한 다음에 뒤에는 그냥 그대로 베껴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얘는 6C3 이걸 계산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런 느낌이에요. 뭐 계산하기 귀찮으면 미리 여기서 1, 어차피 뒤 거는 똑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뒤는 놔두시고 앞에 거에서 1 뺀 값을 여기다 더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1 빼고 더하고 6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중복 조합에 대한 표현법이고 서로 다른 세 개의 문자 ABC에서 이 ABC를 중복되는 대상이 얘인 거죠. 세 개의 문자를 중복 허락해서 4번을 뽑는 겁니다. 4개의 문자는 4번을 뽑아낸다. 그러면 중복 조합 뽑기만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3H 4가 된다. 이런 느낌이겠죠. 여기 이유가 있는데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필수의 1번 문제. 세 학생 ABC에게 같은 종류 과자 6개를 나눠주려고 해요. 1번 과자 6개를 나눠주는 경우의 수. 2번 각 학생의 과자를 적어도 1개씩 받는 경우의 수. 1번 과자를 6개 나눠주는 건데 일단 사람은 3사람이 있어요. ABC 3사람. 근데 이게 중요한 단어가 이 단어죠. 같은 종류.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는 과자. 크기 모양이 똑같은 과자 6개가 있습니다. 이 6개를 이 학생들한테 나눠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총 나눠줄 수 있는 경우의 수인데 단 과자를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뜻은 당연히 한 학생이 몰아서 받을 수도 있고 나누어 받을 수도 있는데 결국은 중복이 된다는 얘기죠. 누가 중복되는지 잘 판단해야 돼요. 과자가 중복되는 건지 아니면 학생이 중복되는 건지 잘 판단해야 되는데 개념적으로 학생은 고정되어 있고 과자가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좀 쉬울 수도 있겠지만 그 개념이 좀 헷갈린다 판단되면 과자가 중복되진 않아요. 이건 과자 1개잖아. 이 과자를 1개를 여러 명한테 줄 수는 없거든요. 근데 반대로 사람은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러 개의 과자를 받을 수는 있어요. 이것도 받고 이것도 받고 이거 받고 이거 받고 이거 받고 이거 받고 이거 받고 이거 받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여러 개의 과자를 동시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중복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서로 다른 해석을 서로 다른 3명에게 중복 허락하여 6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배열은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3H 6. 그래서 앞에서 뒤를 더한 값에서 1 빼면 8이죠. 8C6. 그래서 8C2랑 같다라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밑에 각 학생이 과자를 적어도 한 개씩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학생이 과자를 한 개씩 받아요. 이번에는 아까처럼 하다 보면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다 받는 거예요, 한 명이 이렇게. 모조리 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안 받게 되잖아. 그런 경우는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 문제에서. 이거는 원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일단 과자를 한 개씩 던져줘요. 이건 어차피 순서나 모양 크기가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나눠주는 경우는 한 가지씩입니다. 그냥 가져가는 거고 하나 가져가고 하나 가져가요. 그럼 결론은 얘네가 과자 한 개씩은 다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죠.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적어도 하나의 과자는 다 받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두 번째 받은 과자부터는 알아서 뭐 한 사람이 다 가져가도 되고 아니면 나눠서 가져가도 되고 여기는 세 개 과자만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죠. 세 개는 벌써 주었으니까 없는 상태예요. 그럼 서로 다른 세 개 과자에서 서로 다른 사람 세 명한테 중복 허락해서 세 개 과자를 주는 경우의 수. 이건 뭐 앞뒤가 똑같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 빼서 이렇게 OCE 이걸 계산하시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해석을 조금 어떤 게 중복되는지 네, 그 중복되는 것 혹은 고정되는 것 이게 뭔지를 잘 판단해서 써야 되는 것. 그래서 중복순열이나 중복 조합의 핵심은 이게 중복된다는 걸 눈치를 채야 돼요. 근데 얘는 왜 중복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중복이란 말이 없는데 왜 중복이 되는 거죠? 아까 말한 이 단어 때문에요. 같은 종류. 같은 종류잖아. 그렇지? 아, 참, 죄송해요. 이 같은 종류라는 거는 조합일 때 쓰는 단어죠. 같은 종류니까 별의 의미가 없어요. 이 첫 번째 과자를 A한테 줬든 두 번째 놓여있는 과자를 B한테 주고 근데 순서대로 첫 번째 놓여있는 과자, 두 번째 놓여있는 과자 뭐 6개가 있을 텐데 A, B 있을 때 얘를 얘한테 주고 얘를 얘한테 준 거와 이걸 반대로 주는 경우는 전혀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순서 없이 배열되어 있는 상태와 같기 때문에 조합인 거고 중복의 개념은 이것 때문이죠. 과자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럼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과자를 받을 수도 있다. 결국 중복한다는 얘기거든요. 줬던 사람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중복. 받는 사람은 여러 명, 여러 번. 그러다 보니까 중복이 되는데 순서와 관계없기 때문에 이걸 합치게 되면 중복조합이 된다라는 개념이 성립하는 겁니다. 보세요. 꽃집에서 빨간 장미, 노란 장미, 분홍 장미 중에서 8송이 장미를 사려고 해. 다음을 구하시오. 1번. 8송이 장미를 사는 경우의 수를 구하랍니다. 보세요. 누가 중복되는지 봐야 돼. 일단 빨간 장미 종류가 빨간 장미들이 있고 그다음에 노란 장미들이 있고 분홍 장미들이 있어요. 종류는 3종류가 있어요. 근데 나는 몇 개를 선택하는 거죠? 이 중에서 8개를 선택하는 겁니다. 벌써 선택한다는 말이 나왔잖아. 이게 HD로 가겠지, 느낌상. 그리고 중복되는 거는 얘네가 중복되는 거예요. 8개를 살 때 뭐 예를 들어 빨간색 3개, 노란색 4개, 분홍색 하나 이렇게 8개를 살 수도 있잖아. 그럼 결론은 개수가 중복되는 게 아니고 이 종류가 중복되는 거예요.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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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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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홍 이런 식으로. 이 장미의 종류가 중복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이제 해석을 서로 다른 3종류의 장미 중에 중복 허락해서 8개 장미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3H8 합치면 10C8 10C2 45 네. 3H8이요? 그렇죠? 지금 얘기했잖아. 8H3. 아, 그러니까 그게 헷갈린다니까. 중복은 항상 이게 헷갈려. 누가 앞이냐, 누가 뒤냐. 근데 의미상 빨간색, 노란색, 분홍색 장미의 종류가 3종류 있고 나는 8개를 선택할 거야. 선택이란 말은 벌써 대상이 얘가 아니고 얘가 대상이란 뜻이에요. 얘는 뽑는 횟수잖아. 그럼 누구를 뽑느냐는 거죠. 누굴 중복해서 뽑을 겁니까? 결국은 장미의 종류를 중복해서 뽑을 거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건 개수가 중복되는 게 아니고
종류가 중복되는 거예요.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장미라는 종류가 3번 중복. 그러니까 중복되는 거는 이 장미의 종류. 서로 다른 3개의 장미 중에 중복 허락하여 8번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종류 이렇게 3종류가 있어요. 빨간색, 노란색, 분홍색. 그럼 내가 선택은 8번 하지만 중복되는 거는 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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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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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홍 이런 식으로 종류가 중복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맞는 표현이죠. 8H3이 아니고 3H8이에요. 2번 각 색깔의 장미가 적어도 한 송이씩은 포함된다. 이거 아까 했었던 거죠. 무조건 빨간색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고 노란색 하나 가져야 되고 분홍색 하나 가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8개 장미 중에 내가 8개를 선택할 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중에 얘는 빨강으로, 얘는 노랑으로, 얘는 분홍으로 선택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네는 벌써 뽑혀 나갔지? 그러니까 8번의 선택 중에 3번은 뽑혀 나간 거예요. 그럼 나머지 나는 여기에 대한 선택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할 때 이제 해석을 서로 다른 3종류의 장미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총 몇 번 뽑냐면 5개 장미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뽑을 때 장미의 종류를 순서 있게 뽑을 필요는 없잖아. 뭐 빨간색을 먼저 뽑냐 노란색을 뽑냐가 뭐가 중요해요. 지금 배열의 의미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배열은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중복 조합이 된다. 그래서 중복되는 숫자 H 선택하는 숫자 7C5 7C2 21 이렇게 정답이 되겠네요. 아셨죠? 네. 밑에 1-3번 문제 4개의 바둑통 A, B, C, D에 13개의 바둑돌을 나누어 담으려고 해. A에는 3개 이상, B에는 2개 이상. 바둑돌 담을 수 있는 경우의 수. 단 바둑돌은 구분되지 않으며 바둑통은 빈 게 있을 수도 있다. 바둑돌 구분이 안 된다. 배열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구분이 안 되는데 앞뒤 순서 바꿔도 똑같으니까 조합일 테고. 빈 바둑통이 있다. 한 바둑통에 극단적으로 다 담아도 된다는 뜻이니까 중복을 허락한다는 뜻이에요. 중복을 허용한다. 2개 섞었더니 중복 조합이네. 근데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결국은 종류가 2종류잖아요. 지금 바둑통의 개수 4개, 그 다음에 바둑알의 개수 13개. 그럼 둘 중에 하나네. 4H 중복 조합인 건 알았으니까 4H13이냐 아니면 13H4냐 이 개념인데 한글로 쓰면 다 맞는 말처럼 보여. 서로 다른 4개의 바둑통에 중복 허락하여 13개의 바둑돌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 맞는 말 같고 13개 바둑돌 중에 중복 허락해서 4개 바둑통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 이것도 맞는 말 같고 이게 한글의 오묘함이죠. 수학적으로는 명확하게 답이 하나인데 한글로는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는 것처럼 보여요. 뭐가 맞아요? 4H13. 네, 이게 맞아요. 누가 중복되는지 봐야 되거든요. 바둑통이 중복되는 거야. 혹은 중복을 해결이 안 되면 고정을 시켜보세요. 바둑돌이 고정되어 있지 않잖아. 바둑돌을 담는 바둑통이 고정되어 있는 거지. A라는 바둑통, B라는 바둑통, C라는 바둑통, D라는 바둑통. 이 바둑통들이 고정되어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 이 바둑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얘도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얘는 여기로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바둑통이 고정되어 있고 바둑알이 움직이는 케이스라는 거죠. 이해되나요? 혹은 바둑돌은 순서가 없고 구별도 안 돼요. 결국은 뭐가 중복되냐면 바둑통이 중복되는 겁니다. 바둑알을 담을 수 있는 이 바둑통을 봤더니 여기에 3개, 여기에 2개 뭐 이런 식으로 듣다 보면 이 바둑돌은 나 A 선택할래, A 선택할래, A 선택할래, A 선택할래. A가 여러 번 중복되는 거죠. 결론은 바둑통이 중복되는 거지 바둑알이 중복되진 않아요. 바둑알이 중복되려면 얘 하나를 여러 번 담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하나를 어떻게 여러 번 닫아? 그럴 수는 없잖아요. 통이 중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윗게 맞는 표현이고 이걸 계산하게 되면 원래는 4개의 바둑통에 13개를 나누어 담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거겠지. 그런데 문제가 이게 아니었던 거죠. 딱 여기서 끝났던 게 아니고
A에는 담다 보니까 A는 3개 이상의 바둑돌이 있어야 돼요. B에는 2개 이상. 나머지는 이 말이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상관없다. 확실하게 지켜야 되는 거는 얘네 A, B에 대한 개수만 조절하자. 그럼 이상이라 말은 더 담아도 된다 뜻인데 최소한의 개수가 필요하겠죠. 일단 3개를 담아줘요. 얘는 2개를 담아줘. 그럼 총 3개, 2개, 5개가 빠져나왔죠. 나머지 이만큼의 8개의 바둑돌을 이제 중복 허락해서 4개의 바둑통에 중복 허락해서 8개의 바둑돌을 선택해서 여기다 담는 거예요. 그럼 그러다 보면 뭐 A에나 B에 좀 더 담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 3개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는데 이상은 상관없다고 그랬으니까 안 담아도 돼요. 나머지 8개를 다 B, C, D에 나눠 담아. 하지만 어쨌든 A, B에는 3개 이상은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나머지 4개의 바둑통에 중복 허락해서 8개를 선택해서 그 8개를 나누어 담는 경우의 수. 근데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배열은 의미가 없다. 됐나요? 이걸 계산하시면 되니까 11C 8, 11C 3 이걸 계산하시면 정답이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저 3개 항을 전개했을 때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게 원래는 다 풀어보면 되잖아요. 뭐 해보면 되지 뭐. 가로 6개를 분배해. 그럼 분배하다 보면 항이 나오고 그 항을 동량 모아서 쭉 배열했더니 구별된 항이 서로 몇 개인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풀면 이제 시험은 망치는 거죠. 그럼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방법이라는 게 별게 없어요. 해석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6개 괄호에서 어쨌든 각 괄호마다 한 개씩의 항을 뽑는다고 칩시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든 겁니다. 한 개씩 항을 이렇게 뽑아내요. 그러면 이걸 전개하게 되면 x제곱 y 세제곱 z라는 항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해됐나요? 뭐 이러다 보니까 해석을 어떻게 되냐면 서로 다른 세 개의 문자 x, y, z겠죠. 얘를 이 문자들을 중복 허락해서 몇 번을 뽑아주냐면 괄호가 총 6개니까 6번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는 총 3종류예요. X, Y, Z. 근데 내가 뽑는 횟수는 총 6번. 그러니까 선택하는 횟수가 뒤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배열은 의미가 없겠죠. 이걸 만들면 X제곱, Y세제곱, Z가 되는데 X제곱, Y세제곱, Z를 만들 때 꼭 앞에 가로 X 2번, 뒤에 가로 Y 3번, 끝에서 Z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여기 Z 하나, 여기 X 하나, Y 하나, Y 하나, 여기 X 하나, 여기 Y 이렇게 뽑아도 되거든요. 이렇게 뽑아도 어쨌든 이 항이 나와요. 결론 문자의 배열은 순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랬더니 순서 없네? 조합이네요. 중복 허락하네? 중복 조합이네요. 서로 다른 3개의 문자를 중복시키는 거니까 3H 6 8C6 8C2 이걸 계산하시면 정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저렇게 거듭 제곱했을 때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게 공식이에요. 항의 개수, 문자의 종류, 문자의 개수, H 지수.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저런 전개식에서 나타나는 항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는 식이 나타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이 푸실 게 다 풀기보다는 네, 3번, 4번 해봅시다. 맨 끝에 있는 2개. 봅시다. 2-3번 문제. 다음에 전개식에서 x를 포함하지 않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 자, 보세요. 가로가 몇 개죠? 14개입니다. 그 14개 중에 다음을 전개했을 때 각 괄호마다 한 개씩 항을 뽑아서 전개식에서 항을 만들어야 되는데 x를 포함하지 않은 항을 만들려면 x 없이 뭐만? y 또는 z만 가지고 모조리다
항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대상이 되는 문자는 전체 대상이 되는 문자는 YZ예요. 그 중복을 허락하는 거죠. 전개식 뽑을 때 Y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곱하거나 Z를 반복적으로 뽑아도 되는 거니까. 그리고 몇 번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총 14번을 선택하게 되죠. 저 YZ를 중복해서 총 14번을. 근데 배열은 의미가 없어요. 문자식 배열할 때 앞뒤 순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름 중복 조합이죠. EH14. 그래서 15C 14, 15C 1. 정답은 15 이렇게 되고요. 밑에는 2-4번 문제. 다음을 전개했을 때 서로 다른 항의 개수가 66개일 때 자연수 n의 값을 계산하시오. 이것도 위에서 말했던 거죠. 서로 다른 3개의 문자를 중복 허락해서 n번 뽑아요. 그 답이 66이에요. 뭐 계산만 하면 되겠네요. 여기서 1 빼면 2가 되죠. 2 플러스 n, c, n. 그게 66. n 플러스 2라고 합시다. 똑같은 말이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 계산법에서 여기 처리한 것처럼 이런 계산이 있죠. 얘를 이걸로 바꾸는 방식. 얘랑 뭐가 같으냐면 15C1이라는 거는 15C 앞에서 뒤에 숫자 뺀 것 이런 느낌이잖아요. 앞에서 뒤에 있는 숫자 뺀 것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n이 지워지고 n 플러스 2c 2가 되죠. 그게 66. 그럼 n 플러스 2랑 n 플러스 1의 곱을 2 팩토리얼 2로 나눈 게 66. 그럼 곱해주면 이게 없어지고 네 66 곱하기 2잖아요. 이게 연속하는 두 자연수를 만들어야 되거든. 이게 66 곱하기가 132잖아. 132는 연속하는 두 자연수 누구의 곱이에요? 12랑 11의 곱이죠. 그래서 n 플러스 2가 12가 되므로 따라서 n의 값은 10이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문제라 이건 별표를 네 시험은 꼭 나오고요. 뭐 당연히 수능에도 저런 걸 관련된 문제를 출제하는데 좀 더 어렵게 이렇게 쉽게는 안 나오겠죠. 좀 더 어렵게 나올 텐데 이 개념을 보통 우리가 음하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음이 아닌 정수 줄여서. 근데 음이 아닌 정수라는 게 어떤 수를 말하는 거예요? 정수의 종류는 크게 이제 세 종류죠. 양의 정수, 자연수, 0, 음의 정수, 마이너스 자연수. 근데 음이 아닌 정수니까 이거 빼고 전부 다니 0 포함 자연수를 말해요. 그럼 x, y, z를 세 문자에 어떤 수를 대입했는데 그 숫자 대입한 게 0 또는 자연수일 때 그 세 문자의 합이 7이 되는 조합이 뭐냐고 물어본 거죠. 그럼 찾다 보니까 그 조합을 x, y, z의 순서성으로 본다면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뭐 예를 든다면 3, 3, 1 뭐 이러면 괜찮죠. 합치면 7이니까. 아니면 2, 5, 0 이것도 괜찮아요. 합치면 7이니까. 아니면 7, 0, 0 이것도 괜찮죠. 그러니까 이런 종류로 해서 답이 총 몇 개가 나오는지를 찾으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찾는 게 쉬울까? 도대체 누굴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지? 기준은 0으로 봅시다. 0이 하나도 없는 것. 위에는 이거죠. 0이 하나도 없는 것. 0이 한 개인 것. 0이 두 개인 것.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렇게 기준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0이 한 개인 것. 0이 한 개인 게 x가 0일 수도 있고 y가 0일 수도 있고 z가 0일 수도 있고 그중에 어느 하나 0이 됐다 쳐. 그럼 또 두 개를 합쳐 7이 되는 조합을 찾아야 되잖아. 1, 7 뭐 하나만 0이니까 남은 0이 될 수 없죠. 1, 6, 2, 5, 3, 4, 4, 3 이게 일일이 다 따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언제 다 따지니 이거를? 꽤 많이 될 것 같은데. 수백 개는 아니어도 분명히 수십 개 이상은 나올 것 같은데 이걸 언제 다 따져? 자, 이제부터 잘 봐.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원래 문제는 x, y, z에 0이 아닌 어떤 정수를 집어넣어서 합이 7이 되는 이런 x, y, z의 순서상 개수가 몇 개인지를 찾는 문제인데 생각을 좀 바꿔봅시다.
여기 있는 거는 이 표현은 x가 3이나 x에 3이라는 숫자를 대입합니다. y에 3이라는 숫자를 대입합니다. z에 1이라는 숫자를 대입합니다.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얘를 난 이렇게 한번 써보려고 해요. x 3개, y 3개, z 하나 이렇게 한번 써보려고 해요. 그 밑에는 얘는 x 2개, y 5개 이렇게 6개인가? 이렇게. 그 밑에는 얘는 x만 7개 이런 느낌이잖아요. 물론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왼쪽에 있는 거는 문제에서 원하는 답의 형태죠. x, y, z에 0이 아닌 어떤 정수를 집어넣어서 그 합이 7이 되는 x, y, z의 순서상 개수를 찾는 문제인 거니까. 이게 맞는 답이긴 한데 이걸 일일이 구하기 너무 귀찮기도 하거니와 기준 잡기도 애매하고. 근데 내가 만약 이 개념을 이렇게 변환해 본다면 상황은 틀려요. x가 3이고 y가 3이고 z가 1인 것과 x 3개, y 3개, z 하나를 이렇게 붙여놓은 케이스는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이죠. 하지만 개수는 똑같을 거란 얘기예요. 이게 이 셋이 합쳐서 7이 되는 상황 중에 순서상이 이렇게 되는 순서상이 한 개 있겠죠. 내가 원하는 개수 중에 이 개수 중에 얘가 한 개가 포함되어 있을 거란 얘기야. 근데 이 한 개를 내가 만약 문자를 배열하는 형태로 본다면 이렇게 배열하는 상태도 결론 한 개가 되잖아. 얘가 내가 구하는 해 중에 또 다른 나머지 한 개. 근데 그거를 이렇게 표현해도 어차피 개수는 변함없이 해도 한 개라고 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럼 이제부터는 왼쪽에 있는 숫자를 보지 않고 어차피 개수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배열해서 총 몇 개를 배열할 수 있는지 이 문자의 배열 개수를 찾으면 되는 거네요. 하다 보니까 이런 의미 아닌가요? 서로 다른 세 개의 문자, 누구? x, y, z. 그 세 개의 문자를 중복 허락해서 몇 번의 문자를 선택하냐면 7번의 문자를 선택하는 겁니다. x, y, z를 중복 허락해서 총 7번을 뽑아내는 거예요. 배열은 의미가 없어요. x 3개, x가 3, y가 3, z가 1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해석할 때 x 3개 놓고 y 3개 놓고 y, z 하나 놓겠다는 거지 꼭 이 순서대로 배열을 원하는 건 아니죠.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개수만 맞추면 돼요. 이거 아니고 이런 것도 돼요. y, z, y, y,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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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y 이런 거요? 네, y가 3개니까 이렇게 놔도 돼요. 그러니까 배열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개수만 맞추면 되는 거니까 배열은 의미가 없다. 쓰고 나서 보니까 중복 조합이네요. 그래서 서로 다른 3개의 문자를 중복 허락하여 7번 선택하는 경우의 수. 9C 7, 9C 2 이게 정답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음화정 문제가 나오면 음화정이니까요. 이 문제가 나오면 이게 중복 조합이구나. 그리고 문자의 개수 H 오른쪽에 있는 그 합쳐서 얼마입니까? 그 합이죠. 이렇게 쓰시면 저런 음화적 문제도 가볍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념은 익히셔야 되겠죠. 이번에는 x, y, z가 모두 자연수인 경우를 찾아요. 그럼 이런 거잖아요. 아까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7이었는데 이걸 만족하는 순서상 x, y, z의 순서상을 볼 때 아까 말한 3, 3, 1 아니면 4, 3, 0 7, 0, 0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이런 건 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모두 내가 자연수여야 되기 때문에. 그럼 Z가 0이잖아요.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세 개 중에 어떤 하나도 이제 0을 포함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세 개의 문자 중에 빠진 문자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아까 풀었던 문제 중에 그거 있지 않았나요? 풀었던 문제 중에 그 세 명의 학생 중에 어느 한 명도 적어도 그 세 명은 적어도 한 개 이상의 과자를 받았다. 그 문제랑 같은 문제예요.
문자를 배열하는데 x, y, z를 적어도 한 개 이상은 배열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문자를 배열할 건데 여기에 순서 없이 그냥 x, y, z는 무조건 갖다 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얘처럼 x가 없거나 y가 없거나 z가 없는 그런 케이스는 나타나지 않을 거고, 그러면 위에서 말했던 0이라는 해를 갖지 않는 자연수에만 가지고 개수를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여기죠. 여기. 그럼 개념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서로 다른 문자 x, y, z 세 개를 중복 허락해서 몇 번 선택하냐면 4번 선택하는 겁니다. 배열은 의미가 없죠. 어떤 문자를 갖다 꼈든 상관없어요. 그럼 얘는 다시 중복 조합. 3H, 4. 6C, 4. 6C, 2.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음이 아닌 정수, 음화정은 문자 H 그 합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연수가 모두 자연수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 문자의 개수를 그 합에서 빼내시면 됩니다. 요 뒤에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그 합에서 문자의 개수를 빼낸 거예요. 합이 총 7개, 문자의 개수가 3개, 7 빼기 3, 4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죠. 뭐 외우라는 건 아닌데 해석을 그렇게 하시면 이해가 좀 더 빠르니까요. 자, 그러면요 3-1번 시간상 3-1번 해보세요. 지금 빨리. 3-1은 집에서 하시고 4H9 4H9 그리고 계산하시면 될 테니까 12C9 12C3 이거 계산하시면 정답이죠. 그다음 밑에 있는 거는 4H5 얘는 8C5 8C3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뒷거 해야 되니까 일단 필수의 4번 문제 그리고 2번 모르겠네. 네? 2번 모르겠다고? 네. 일단 이거부터 설명해 놓고 합시다. 이거 지도 마무리해야 돼서. 자, x하고 y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f가 이렇답니다. 개수를 구하시는 문제인데 1번. 이게 언제 쓰던 단어죠, 이거? 이거 언제 쓰던 단어인데, 이게. 표현법. 1대1 음. 된 아? 함수. 함수. 네, 1대1 함수. 1대1 함수의 정의가 저거였죠. 2번은 하루 종일 한숨만 치다 가는구나. 2번 답. 2번은 무슨 표현이야, 이거는? 양수 아니야. 이게 x값들이지. 얘는 x값을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이고 x 커지면 y 커진다. 이 뜻이네. 무슨 함수예요? 그치, 증가함수. 맞아요. 증가함수예요. 얘는 차이가 등호가 붙었다는 거죠. 앞에 있는 증가함수에 등호 붙어 있는 케이스. 그럼 1번부터 1대1 함수를 정리해야 되는데 1대1 함수 뭐 공식에 맞춰 써도 되겠지만 1대1 함수는 이런 뜻이잖아요. 1한테 물어봐요. 너 어디로 갈래? 그러면 얘가 갈 수 있는 경우 수는 몇 가지죠? 5가지죠. 1, 2, 3, 4, 5 중에 하나를 갈 테니까. 그럼 얘가 어디로 갔다고 칩시다. 그럼 이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겠죠. 맞니? 쟤는 4가지겠지. 3을 선택 못하니까. 그럼 뭐 2로 갔다고 칩시다. 그럼 얘가 3이 갈 수 있는 선택 경우의 수는 3가지겠죠. 쓰고 나서 보니까 이게 뭐예요? 순열이죠. 일반적으로 1대1 함수는 전형적인 순열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산법은 공역, 피, 정의역 이렇게 해서 순열 문제로 1대1 함수는 귀결이 되고, 증가함수는 1, 2, 3이 있고 1, 2, 3, 4, 5가 있어요.
증가함수는 전형적인 조합에 관련된 문제죠. 조합이요? 어떤 조합이요? 서로 다른 5개의 공역 중에 중복하지 않고 3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라는 조합이에요.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 공역 중에 어쨌든 정역이 갖는 원소를 뽑아줘야 되거든요. 몇 개 뽑아야 되냐면 3개 뽑아야 돼요. 그러면 서로 같을 수 없고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1, 2, 3, 4, 5 중에 서로 다른 3개 공역을 뽑아줘요. 왜 3개입니까? 서로 다른 x, 1, 2, 3이 각각 가질 수 있는 원소 3개를 뽑아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개념, 서로 다른 5개의 공역 중에 중복 없이 같은 건 또 뽑지 않고 3개를 선택했고, 그 다음은 이 1, 2, 3을 나눠줄 수 있어. 그러면 순열이죠. 뭐 예를 들어 1이 2로 가고, 2가 4로 가고, 3이 5로 가요. 뒤바꿨어. 1이 5로 가고, 2로 가고, 2가 2로 가고, 3이 4로 가. 그럼 아까랑 다른 경우가 되잖아요. 그러면 순열이야. 그러면 순열인데 얘는 왜 조합이라고 그랬냐면 어차피 순서는 의미가 없이 순서가 매겨져 있는 상태거든요. 1은 x가 가장 작기 때문에 함수값도 가장 작은 값. 3은 x가 가장 크니까 함수값도 가장 큰 값. 2는 나머지 하나. 순서 있게 크기에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순서를 매길 수가 없고 배열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배열하지 않는다. 조합의 개념이 성립한다. OC2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증가함수나 또는 감소함수가 나오면 이건 전형적인 조합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3번이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과 관계되는 건데 3번. 그럼 이건 무슨 함수예요 그러면? 이건 따로 함수의 이름이 없어요. 증가하고 있는 상태긴 한데 같아지기도 하거든요. 그렇지? 이 함수도 사실은 증가함수긴 해. 같긴 하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니까. 근데 같다는 것 때문에 완벽히 증가함수가 아니라 이렇게 조합으로 풀어낼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면 어쨌든 크기는 매겨져 있어요. x를 작으면 y도 작다라는 뜻이니까 크기는 매겨져 있어서 크기가 매겨져 있다는 얘기는 내가 순서를 정할 수 없다는 얘기죠. 조합은 조합인데 이 앞에 뭐가 붙냐면 중복이라는 단어가 붙는 거죠. 예를 들어 1, 2, 3 있고 여기 1, 2, 3, 4, 5가 있는데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x 커지면 y도 커지는데 이렇게 갔고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가도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가도 위에는 조건을 만족하죠. 1보다 2가 커. 그럼 함수값도 커. 성립하고 2보다 3이 커. 그러면 F2에 선택한 함수값과 3이 선택한 F3은 같을 수도 있어가 되기 때문에. 그럼 이러다 보니까 순서는 매겨져 있어요. 크기 순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순서는 매겨져 있어서 조합은 맞는데 같은 원소가 두 번 이상 중복해서 선택 가능하다 보니까 중복 조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5개 공역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1, 2, 3, 4, 5 얘네를 중복 허락해서 1, 2, 3이 가질 수 있는 3개의 원소를 선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OH3이 됩니다. 답은 7C3. 요걸 계산하시면 정답이 된다는 거죠. 해석은 다시 서로 다른 5개 1, 2, 3, 4, 5의 공용 원소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이 공용 원소를 중복 선택해도 돼. 단 몇 번 선택하냐면 1, 2, 3이 갖는 3번의 화살표. 하나, 둘, 셋. 이게 3개의 화살표를 선택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7, OH3 이렇게 되고 이렇게 등호 붙는 게 전형적인 중복 조합에 관련된 문제라고. 부등호가 있는데 등호가 밑에 따라 붙었어요. 그러면 중복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어려운 문제가 이제 이런 거 4-2번 해보세요. 이거는 너무 쉬우니까. 자, 1, 2, 3, 4, 1, 2, 3, 4, 5, 6, 7, 8에 대해서 1, 2, 3, 4 자, 여기서 x가 커지면 함수값도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는 거죠. 근데 f3은 6이에요. 여기가 좀 기준이 되죠. 얘를 선택해요.
그럼 남은 건 1과 2, 그리고 4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1과 2를 선택하는 그 배경을 보시면 1과 2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선택이 되죠? 1부터 어디까지? 6까지, 그렇죠.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은, 전체 대상은 1, 2, 3, 4, 5, 6, 6개의 공역 원소 중에 중복을 허락할 수 있죠. 같은 거 두 번 뽑아야 되니까.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를 선택하냐면 2개를 선택하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화살표를 2개 선택하는 거죠. 이렇게 뽑아줘도 돼요. 그럼 이렇게 하겠죠. 근데 만약 이렇게 뽑아줬다면 이렇게 가겠죠. 서로 다른 6개 원소, 서로 다른 6개 공역의 원소 중 중복 허락해서 저 1, 2가 가질 수 있는 2개의 원소를 선택하는 경우예요. 얘는 7C2. 7C2는 21개. 그 다음 4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봐야 되죠? 다시 6에서부터 8까지만 볼 수 있어요. 3보다 무조건 커야 되니까.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그럼 얘는 서로 다른 6, 7, 8 3개의 공역 원소 중에 중복 허락해서 4가 갖는 원소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3C1, 3 동시에, 왜 동시에요? 얘도 뽑고 얘도 뽑고. 근데 얘는 경우에서 한 가지죠. 그래서 얘는 생략해도 됩니다. 21 곱하기 3, 63 이렇게 되겠네요. 자, 다음을 만족하는 이걸 만족하는 정수일 때 x, y, z가 쟤를 만족하는 정수일 때 다음을 만족하는 해 개수를 구하셨는데 이건 이렇게 보면 좀 어려워요. 잠깐만 살짝 이항해 봅시다. 그럼 x 플러스 1은 0보다 커 나갔고 y 플러스 1은 0보다 커 나갔고 그 다음에 z 플러스 1도 0보다 커 나갔던 x, y, z가 이걸 만족하는 정수인 거죠. 그러고 보니까 x 플러스 1, y 플러스 1, z 플러스 1은 그러니까 x, y, z가 아니고 해석을 잘해야 돼요. x 플러스 1, y 플러스 1, z 플러스 1은 x 플러스 1, y 플러스 1, z 플러스 1이 음화정이에요. 그렇죠? x, y, z가 정수잖아. 거기다 1씩 더했더니 0 이상의 정수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음화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음화정 문제인데 이게 뒤에 x, y, z에 1씩 붙어있으면 계산이 불편해요. 그래서 얘를 약간 살짝 치워납시다. 얘를 a라고 둘게요. 얘를 b라고 둘게요. 얘를 c라고 둘게요. 그러면 a, b, c는 음화정이 되죠. 맞나요? 그 이제 식을 다시 변하네요. 어쨌든 우리는 x, y, z를 구해야 되니까 x는 a-1, y는 b-1, c는 z-1 이렇게 되고 이걸 이제 원식에 대입해요. 대입하게 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마이너스 1이 3번 덧셈되면서 넘어가면 12 이렇게 되네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아까 말했잖아. a, b, c는 음화정이라고. 음화정 문제 어떻게 푼다고 그랬죠? 문자 개수 h 합 이렇게 풀면 되죠. 그래서 14C, 12 얘는 14C 2를 계산하시면 정답이 돼요.